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2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또 근원은 예상보다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지표 안도감의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JP모건, 블랙록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금융주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는 물가지표 정치 변수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2% 나스닥 2% 올라가고 뭐 러셀 2000도 2% 정도 올라갔잖아요. 한국 관련 지표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다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뭐 이슈들을 살펴보면 12월 CPI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잘 나온 그런 편이었고, 시장의 평가도 괜찮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갖게 됐고, 최근에 일부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연준 인사들도 CPI 수치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JP모건, 블랙록,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또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금융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다만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정책 변동성을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는 점, 그다음에 그린란드 합병 관련해서 이게 또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사를 내놨고요. 그리고 달러가 오늘 하락했는데 뭐 그렇게 급락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CPI가 예상치 대로 나온 점과 다음 주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달러 인덱스도 이제 하락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도감을 줄 만한 재료가 많았고, 경계감을 뭐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CPI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수치를 보면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9,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근원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하회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뭐 일부 예상한 건 그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평균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슈퍼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진짜 끈적거리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추세를 또 감안해서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내려갔잖아요. 예, 슈퍼코어가 좀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은 되고 있나 보다. 물론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뚝뚝 떨어지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쉘터라고 합니다만 이제 주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고, 이게 2, 3년 만에 최저 수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 올라간다든가 관세 변수가 있긴 하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세 방목 보면서 좀 안도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금리가 4.8% 넘보다가 지금 4.6% 중반으로 이제 뚝 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뭐 평가들 또는 발언들 좀 정리해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부터 보면 존 윌리엄스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다. 그렇지만 과정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가까워질 거다. 그러니까 2% 인플레이션 목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표에 결국엔 갈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스틴 골스비 같은 경우도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경제가 연착륙될 것이다라는 점을 낙관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지만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변수는 남아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도 이제 이번 CPI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고, 현재 어떤 경제 상태는 뭐 약화되거나 또는 과열되거나 모두 아닌 상태다. 그래서 비교적 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분석가들도 뭐 증시 채권에 대한 어떤 압박이 완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연내 한 번 내릴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두 번 내릴 수 있겠다. 또 어쩌면 3월에 내릴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조심스럽게 본 것은 이제 BNP 파리바에서는
트럼프 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연준은 좀 관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번 CPI는 사실 예상치대로 나온 건데 예상치대로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안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선 시가총액 순서로 보면 뭐 다 올랐죠. 뭐 테슬라가 8% 올라가고 메타가 3.8, 그리고 엔비디아도 3%대 정도 올라가서 어쨌든 대형주 다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로 또 나눠서 보면 금융주들, 뭐 웰스파고, 시티,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6%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는 이제 양자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제히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이터에 나온 보도를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규제 완화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다 변동성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임기 동안 증시가 1기 때 지난번 임기 때 68%가 올라갔는데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너무 컸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기억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취임 직후에 관세를 빠르게 시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 시장이 부담이 될 거고, 또 그린란드 합병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첫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투자자들은 좀 집중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보면 코스피는 일단 그동안의 정체였잖아요. 그러니까 5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잘 보면 최근에 5일 동안 지수가 플러스가 나와도 10포인트도 못 올랐어요. 플러스 나는 날도. 그러니까 이제 하루 26포인트 빠진 날을 제외하고는 최근 5일 동안 놓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좁은 폭에서 움직였죠. 근데 이 기간에 외국인들 매도라든가 선물 매도를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좀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줄 수는 있죠. 좋게 보면 잘 버틴 거고 또 60에서는 어떻게든 버텨냈으니까.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1조 3천억 원의 매도도 했었고, 선물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도 버텼잖아요. 근데 이 선물 매도가 되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미결제 약정이 또 증가하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거야. 이런 베팅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좋게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쪽으로 혹시 빌드업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차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인데, 대략적으로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10,000계약 정도? 그 다음에 최대 보면 한 15,000계약? 그 이상은 매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보면 외국인들이 하락 쪽으로 이제 베팅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무기가 많이 남지 않아서 시장은 뭐 받아봐야 충격받는다고 해도 한 방 정도, 한 방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 이제 쉽게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한 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도 한 번 정도면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서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선물만 놓고 보면은 하락시킬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점도 주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연간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수도 하나의 종목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7개를 한번 놓고 보면 크게 올라간 거 에코프로비엠 18% 정도, PSK 홀딩스가 27% 정도, 로봇이 뭐 대단하죠. 레인보우 로봇이 48%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피팅, 그러니까 이 종목,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거는 이제 관이음새,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이제 설비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반도체, 로봇, 피팅, 2차 전지, 이게 큰 덩어리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제약주가 좀 약하고 엔터주도 올라가긴 했지만 뭐 압도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현재 4개 업종이 이 정도 되거든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제약주가 한 번에 이제 반격을 하는지. 근데 현재로서는 연초까지 이 정도 수익률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차별화가 또 될 수 있어서 이제 메인 종목이 뭐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지수 의미 둘 필요 없다. 지금은 종목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 변화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물가지표가 이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제 월말이 되면 이제 PC 제일 중요한 게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잘 나왔고 어닝 시즌도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근데 오늘 하나의 만약에 좀 변수를 생각해 보자면 엔화. 예, 그 엔화가 어저께 시장을 오후에 막 한번 흔들었거든요. 갑자기 지수가 2시대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한두 시대가 갑자기 지수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때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 이 부분이 자꾸 제기가 되면서, 근데 이게 일본이 금리 인상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리 언급을 해가지고 시장 충격을 안 주려고 이제 미리 자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엔화가 어떤 변수가 되는지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되게 세게 해서 혹시나 했는데, 예, 어제 이제 매수 소폭이긴 하지만 돌아섰거든요. 근데 진짜 매수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매수로 돌려야 돼요. 그게 의미 있는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빅3, 제약, 2차전지, 반도체, 뭐 빅4로 치면은 여기 이제 엔터가 들어가는 거가 되는데, 어쨌든 빅3에서의 어떤 흐름, 이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이 구도가 고정돼서 가는지 요 흐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이제 이자 비용, 연간 이자 비용을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사실 어제 오후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저는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 방송에 보여드렸다가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루 넘길게요 라고 보여드린 건데, 오늘 하필이면 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얘기가 타이밍이 좀 그래졌는데, 어쨌든 저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편인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가 1조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거냐면 미국의 국방비가 연간 8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보다 정부 부채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 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자 비용 계속 뜰 거고, 그러면 이게 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자도 올라가니까 또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또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뭐 자기 말대로 계속해서 이제 뭐 감세해주고 어쩌고 하는 걸 관세로 충당시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 비용이 커지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금리를 자극하는 정책을 무한정 펼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금리가 무한정 올라갈 것이다라고, 물론 이제 뭐 이론적으로 무한정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10년물 기준으로 5% 넘어가는 거를 트럼프가 만들어낼까? 그건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빠졌습니다만 어제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금리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봐도 되지 않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 올라갈 때라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금리가 이제 오늘 내려가서 좀 그냥 뭐 타이밍이 좀 그래졌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운동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